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도 2%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싫어질 법도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왜 하락을 했을까요?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술주들이 어제는 대거 올랐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기술주가 많이 포함된 나스닥 위주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S&P 500과 다우지수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날 엔비디아는 장 초반 4%대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2조 달러를 한때 돌파를 했어요. 테슬라가 현재 600억 불이니까 테슬라보다 몸집이 거의 한 3배 이상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에 좀 빠지면서요. 마감 기준으로는 2조 달러를 넘기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등, 애플이 2등, 그리고 다음 3등으로 엔비디아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의 조심스러운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리사 쿡 연준 이사는 현재 기준금리 5.5%에 달하는 이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이나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하고 있다는데 더 큰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역시나 매크로 지표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화 시점과 인하 횟수는 입수되는 지표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겠죠. 아무래도 하반기 6월 달부터나 빠르면 상반기의 마지막인 6월 달부터나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내려앉았고요. 유가도 소폭 빠지는 모습입니다. 둘 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지권에 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금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올해 탁월한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끝이 모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한때 823불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800불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800불을 넘어서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788불로 마감을 했어요. 0.36%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방송에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렸으니까 어제 방송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바야흐로 AI 시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주식의 3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AMD, 인텔,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이 세 기업의 연도별 매출액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전통의 강자는 인텔이죠. 이 하늘색 그래프가 인텔이 얼마나 강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면서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에 특이점이 지금 나오고 있죠. 2023년은 챗GPT, 즉 생성형 AI가 도입된 시기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매출액이 60빌리언을 넘어서면서 인텔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인텔은 AI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하면서 2021년을 끝으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엔비디아는 계속 오르막길을 걷다가 2023년에 이렇게 폭발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현재 AI 시대가 도래를 했고 그 초창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AI 주식, 리얼월드 AI 주식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이 테슬라는요. 자, 오늘도 2.76% 빠지며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전기차 산업이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캐즘이라는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얼리 아답터들은 전기차를 이미 구매한 상황입니다. 즉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10%를 넘어서면서 웬만한 선구자들은 이미 전기차를 구매를 했고요. 자, 이제는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캐즘이라는 구간이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푹 꺼지는 골짜기 구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간을 지나면서 토태되는 기업들이 생길 것인데요. 이제는 절대적인 강자만 남아서 나머지 파일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한 모습이 루시드와 리비안의 실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던 수요일 장에서 루시드와 리비안도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루시드는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9%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4분기 인도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10.2%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차량의 인도량 수가 너무나도 낮아요. 4분기 루시드가 인도한 수량은 173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전년 대비 10% 넘게 빠지는 모습이고요. 4분기 생산량 역시 전년 대비 31.5%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023년 전체 딜리버리 수량이 6001대밖에 되지 않아요. 테슬라가 181만 대 인도를 할 때 너무나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루시드입니다. 자, 리비안도 그렇게 좋지 못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일단 루시드나 리비안이나 중요한 거는 생산량과 인도량이 되겠습니다. 리비안은 EPS나 매출액은 기관들의 예상치를 넘어서긴 했는데 딜리버리 숫자가 14,300대를 예상을 했는데 14,000대를 넘기지 못한 13,972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0% 감원 계획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러면서 오늘도 주가가 12%나 넘게 빠졌습니다. 올해 아웃룩도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기관들의 예상 생산 수량은 8만 대였는데 5만 7천 대로 제시를 하면서 상당한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죠. 루시드와 리비안이 좀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여지자 전기차 영역 전반이 주가가 빠지면서 테슬라 역시 오늘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시드와 리비안의 실적을 그래프로 살펴보면요. 리비안이 상대적으로 루시드보단 나아 보입니다. 둘 다 좋지 않은 실적이지만 역시나 신생 기업이니만큼 성장주이니만큼 매출액의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파란색 막대가 매출액인데요. 루시드는 계속해서 떨어지거나 정체된 모습인데 다만 리비안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 예측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최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진은 둘 다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아직까지 플러스를 보여준 적이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자 이 두 회사에 일론 머스크가 악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리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리비안은 6개 분기 안에 파산할 수 있는 길을 걷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유 캐시가 현금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루시드에 대해서도 악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ir Saudi sugar daddy is the only thing keeping them alive. 계속해서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루시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정체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마진율을 보여진다면 루시드 역시 계속해서 현금이 떨어지겠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전기차 사업을 통해서 플러스 마진을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지 생산량과 판매량을 늘리는 게 어려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게리 블랙 역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리비안은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리비안의 그로스 마진이 올해 4분기 이내에는 플러스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연내에 흑자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루시드에 대해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루시드 will run out of cash on Saudi sugar daddy cuts them off. 자, 슈거 데디란 말은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호구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현금 공급을 끊으면 루시드는 곧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리비안의 현금 보유가 4분기 기준, 작년 4분기 기준 7.9빌리언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게리 블랙 표현에 의하면 현재 9.4빌리언 정도, 그러니까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게리 블랙이 정정을 해주고 있고요. 자, 리비안의 배후에는 아마존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이자 AI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굴지의 회사죠. 현재 리비안의 기업 가치가 10빌리언 정도 되는데 아마존이 시가총액이 1.8조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10빌리언은 아마존의 시가총액의 0.6%밖에 안 되고요. 아마존은 무려 현금을 87빌리언이나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비안의 현금 유동성 상황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전기차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테슬라가 2.76% 하락한 191.97불로 마감을 했어요. 다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그 하락률은 덜했고요. 190불대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기차 사업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테슬라 역시 빠졌는데요. 나쁜 뉴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미국 내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모델 3 롱레인지가 250불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 인테리어죠. 시트가 흰색인 이 인테리어의 옵션 가격이 500불 정도 더 올랐습니다.
물론 이 소식과 관련해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평가절하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에는 별 영향은 끼치지 못했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발언에 의하면 화이트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모델 3를 현재 테슬라가 장을 생산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델 3보다 지금 재고가 넘치고 있는 모델 Y를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인테리어 버전 of 모델 3 is delayed라는 표현도 있죠. 이러한 소식이 또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분기가 마감이 되고 인도량이 나와야지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말이 사실인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3 1분기 인도량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유럽의 덴마크에서 모델 Y 가격 인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RWD 모델 같은 경우는 2200불이나 올렸어요. 롱레인지도 1000불 정도 올렸습니다. 꽤 많이 올렸어요. 아무래도 유럽이니까 기가 베를린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유럽 내 오더는 괜찮은 상황인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이 많은 수로 관찰이 되고 있어요. 자, 어제는 100대 정도 기가 텍사스 외부 주차장에서 포착이 되었는데 오늘 세보니까 140대 정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이 하루빨리 진행이 돼서 테슬라의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이버 트럭은 이미 사전 오더를 200만 대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중요한 거는 생산 램프업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올해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슈는 FSD 버전 12의 와이드 릴리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FSD 버전 12로 이렇게 공사 구간이 좁은 구간을 AI가 직접 피해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괜찮은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좁은 구간인데 이 구간을 FSD가 알아서 지금 피해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힘든 시기지만 FSD는 정말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 웅덩이가 있는데요. 이를 알아서 지금 피해가고 있어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차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물 웅덩이를 피해가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FSD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AI 담당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 웅덩이를 피하는 것을 프로그래밍화, 그러니까 코딩으로 구현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FSD 버전 12부터 엔드-투-엔드 AI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 운전자가 이렇게 반대편에 차량이 없을 때 물 웅덩이를 피하는 운전을 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동영상화해서 FSD를 학습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비디오 파일을 넣어서 알아서 학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엔드-투-엔드 접근 방식인데요.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의 코딩으로는 이를 구현해내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엔드-투-엔드 AI 접근 방식은 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정말 완전 자율주행 세상이 쉽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 엣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운전 영상을 학습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훨씬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최근 FSD 버전 12와 관련해서 반응들을 보면 상당히 부드럽고 인간처럼 운전한다, 정말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자, 아직까지 와이드 릴리즈는 되지 않았죠. 일반 고객 많아야 약 한 5% 정도에게 버전 12.2가 와이드 릴리즈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진정한 와이드 릴리즈는 북미의 40만 명에서 50만 명 고객에게 배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버전 12.2에도 계속해서 문제 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12.3부터 더 해결을 해서 다시 한번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12.3부터는 와이드 릴리즈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빠르면 3월 19일에 FSD 버전 12.3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의 특이점은, 티핑 포인트는 이 40만 명과 50만 명 사이의 고객들이 버전 12가 정말 탁월하다라고 계속해서 입소문을 내어줄 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어려운 기술이고 국가별로 규제도 있기 때문에 FSD의 정말 급속도의 보급은 빠르지 않은 편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가 2022년 5월경에 2022년 말이 되면 FSD 베타를 쓴 사람이 100만 명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홀마스 카탈로그에 따르면 아직까지 40만에서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100만 명까지 사용하게끔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버전 12.3부터는요. Free Trials, 그러니까 무료 사용 기간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0만 명에 해당하는 고객들에게 무료 사용 기간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FSD를 일시 구매했을 때는 12,000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거의 1,500만 원 돈에 해당하는 큰 돈인데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격을 낮추든지, 가격을 낮출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월 구독 모델 있습니다. 한 달에 약 한 200불 정도 되죠. 이를 적극 광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FSD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 월 구독 모델도 여기저기 광고를 하면은 FSD 채택률이 지금 40만 명에서 50만 명에 해당하는 게 100만 명까지도 급속도로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FSD는 챗GPT와는 달라요. 사람들의 인식 전환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특히 이런 영상을 보면 그래요. 딱 보면은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차가 오죠. 자율주행으로. 그래서 운전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 보면은 자, 영리하게 이 차를 피하긴 했어요. 하지만 상당히 무섭죠. 자율주행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요. 우리나라의 많은 운전자들도 ADAS라고 하죠. 안전주행 보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차선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안 쓰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없다, 기계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없다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전환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SD 채택률이 쉽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로보택시가 나온다면은 정말 사정이 달라지겠죠. 자, 현재 AI 시대는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역시나 테슬라가 이끌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 시점이 빠르면 25년에서 26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25년 중순경에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근간이 될 모델 2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2026년에는 바야흐로 옵티머스 로봇이 상용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1월 말경 방송에서 테슬라 최저가로 176불 정도를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2월 5일경에 175불을 찍고 지금 190불대까지 반등을 보여주었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200불에서 150불 사이의 테슬라 주가는 2026년까지 테슬라의 행보를 예상해보면 상당히 매수에 괜찮은 주가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약세장이 2024년 상반기까지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의 EPS가 이렇게 스멀스멀 오르면서 주가 역시 이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시기 좀 더 희망을 갖고 잘 버텨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